이제 이진트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 구현을 해봐야겠죠. 이진트리 프로젝트는, 이름이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소스에 트리라는 프로젝트를 열어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절에서는 이진트리의 구현 방법, 그리고 이진트리를 어떻게 모델링 하는가, 그리고 이진트리의 구현의 골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진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열과 연결 리스트인데요. 이 배열과 연결 리스트의 주구장창 계속 나오죠. 그만큼 모든 자료 구조에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자, 배열로 구현하는 방법은 좀 제한이 있는데요. 풀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풀 바이너리 트리가 뭔지는 조금 전에 배웠죠. 마지막 레벨만 공백이 없는 이런 풀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진 트리의 특징을 이용해서 인덱스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힙 소트를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다는 얘기는 노드라는 게 있고, 이 노드 클래스가 하나의 노드를 나타내고, 이 노드는 pLeft와 pRight라는 두 자식을 가리키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노드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노드의 데이터 부분이 있고, 그리고 pLeft와 pRight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와 상당히 유사한 모양이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진트리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아까 그 이중 연결 리스트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랬는데, 이중 연결 리스트를 생각해 보시면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즉 헤드와 테일을 나타내는 더미 노드, 가짜 노드가 있었습니다. 이진트리에도 마찬가지로 가짜 노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중 연결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삽입을 했을 때, 제일 처음이나 제일 끝에 삽입을 했을 때 또 중간에 삽입한 코드와 동일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에번드와 p 노드 헤드와 에번드와 p 노드 테일이라는 가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가짜 노드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비어있는 트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비어있는 트리를 보면 p 노드 헤드에 객체가 있는데, 이거의 레프트와 라이트는 각각 p 노드 테일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 노드 테일의 레프트와 라이트는 각각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노드를 만들 것이다. 그럼 만약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요런 트리를 어떻게 요런 트리가 있는데, 여기 개념적인 트리라면 실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더미 노드가 p노드 헤드와 p노드 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지웁시다. 보면 루트 노드는, A가 루트죠. 루트 노드는 M과 P 헤드에 P 레프트에 할당을 한다. 즉 여기가 여기를 가리키도록 루트를 가리키도록 해준다. 여전히 P 노드 헤드의 라이트는 테일을 가리키도록 있죠. 요거는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테일만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A 밑에 B, C가 있으니까 A의 왼쪽 레프트 차일드는 B를 가리키도록 하고, A의 라이트 차일드 포인트는 P 라이트는 C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죠. B의 또 왼쪽 자식은 D니까요. B의 레프트 차일드는 D가 가리키도록 하고요. B의 라이트 차일드는 없죠. 그죠? 없죠. 없는 것은 뭘 가리키도록 하냐면 P 노드 테일을 가리키도록 한다. 이것이 끝을 나타내도록 한다. 만약 D도 두 개 다 D는 두 자식이 다 없죠.
이런 경우에는 pLeft와 pRight 모두 pNode tail을 가리키도록 한다. cNode도 역시 없습니다. 이렇게 pNode tail을 가리키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의 그 클래스 골격을 보시면요,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바이너리 트리도 스택과 큐 혹은 링크드 리스트와 유사하게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타입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타입이라는 파라미터화된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성을 보면 일단 그 생성자와 컨스트럭트와 디스트럭트가 있죠. 그리고 뭐 리무벌이라는 전체 지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트 노드라는 게 있는데 이 노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데이터 pLeft, pRight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그죠? 일단 pLeft, pRight. 이 pLeft와 pRight는 노드에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 했던 것과 이름만 다르지 똑같죠. 그리고 이중 연결 리스트 했던 것 똑같이 pNode의 포인터를 주고 pNode 헤드와 pNode tail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함수로 remove subtree 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별로 내용이 없죠.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뭐 지우는 것만 있고요. 넣는 것, 인서트라든지 이런 게 없죠. 이렇게 없는 이유는 바이너리 트리 자체에 뭐 뭔가를 삽입한다는 고유의 오퍼레이션이 있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따라서 삽입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오늘 배울 그 뒤에 나올 수식 트리 혹은 파스 트리 또 자기 자신의 트리를 빌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골격으로만 존재하고 베이스 클래스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트리 용도에 따라서 얘를 개성을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개성받아서 사용하는 트리들의 이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즉 이런 remove all을 하는 같은 모든 트리에 공통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고 노드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을 받아서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construct와 destructor C2라고 쓴 것은 construct의 약자입니다. D2라고 쓴 것은 destruct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이 용어를 많이 쓸 거니까 알아두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construct는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가짜노드 두 개를 만드는 것이 construct의 역할입니다. 자,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construct가 실행돼서 만들어지는 최종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pNode 헤드가 만들어지고 left와 right는 tail을 가리키도록 pNode tail을 만들고 그의 left와 right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빈 트리를 만드는 것이 construct의 역할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바이너리 트리의 construct는 pNode 헤드를 new 명령을 통해서 만들고요. node tail도 new 명령을 통해서 만드는데 pNode의 pLeft는 pNode tail을 가리키도록 하고 pRight도 tail을 가리키도록 하고 pNode tail의 pLeft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도록 하고 이것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도록 하고 이런 과정이 construct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destruct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런 노드들을 다 지워야 되는 것인데 remove all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이런 가짜 노드를 아까 그 pNode 헤드와 pNode tail이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트리가 있는데요. 이 가짜 노드를 제외한 이 중간에 트리 부분을 없애는 함수가 remove all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트리를 없애고 그 다음에 중간에 트리를 없앴으면 pNode 헤드와 pNode tail을 딜리트 시키면 되겠죠. 이게 헤드와 tail을 딜리트를 통해서 딜리트 하는 겁니다. 그러면 remove all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 절에 나오는 트리 트래버스를 공부하셔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